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6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임금이 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윤달이라 했죠. 윤달, 남는 달, 윤달윤. 요 밑에 원래 열십자 모양에서 변형된 거죠.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다들 폐. 문 안에 문을 울타리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한가할 한자가 됐죠. 그 다음 언덕부와 내릴 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내릴 강 항복할 항. 다음 손력 오지병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사이뜰 격 틈격. 다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첨돌개. 드디어 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리대. 질그릇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질그릇도. 원래 글자에서 언덕부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런데 왜 언덕부가 하필이면 넣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 언덕륙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문륙. 다음 내릴 강의 생략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융성할 융. 다음 언덕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언덕릉. 다음 도깨비 불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이웃린. 모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막을방.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붙을부. 작은 언덕이랬죠. 수나라 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따를 수. 윤달윤 다들 폐. 한가할 한 항복할 항 내릴 강. 틈격 사이뜰 격. 섬돌개 계단개. 무리대 도자기 도. 문륙 융성할 융. 언덕릉 언덕이기 때문에 기울다의 뜻도 있죠. 이게 이웃린 막을 방 붙을 부 따를 수. 오늘 수업 볼까요? 언덕부 부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고을읍, 글자의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죠. 이 동그라미는 가상적인 글자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앞에 있으면 언덕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덕 안은 오를 가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아 발음 났죠? 오를 가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언덕 앞에 언덕이라는 뜻이 있죠. 음은 아고 그래서 언덕아다. 변양은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빛날 양은 위에 나릴이 보입니까? 비치는 것이요. 태양광이 비치고 밑에는 트럭삼이 추가된 모습이죠. 그늘이진 거죠. 그래서 변양은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언덕 밑에 햇빛이 쬐이는 거죠. 거기에 요즘 그것을 뭡니까? 양지하죠. 양지. 다음 집원은 완전할 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언덕 부 밑에 건축의 관계를 떼는 집이 들어갔죠. 그래서 완전 집원이 됐죠. 완전할 완에서 집원이 됐다. 뭐 병원, 그렇죠? 법원, 학원 할 때 쓰죠. 이 집들은 주로 뭡니까? 언덕 밑에 집을 짓죠. 왜 언덕 밑에 집을 지을까요? 언덕 밑에 집을 지으면 따스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또 뭡니까? 저 북쪽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수 있죠. 그런 데다 이제 집을 지으니까 집원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숨을 은은 삼가할 은에서 음을 빌렸다. 삼가하다는 것은 조심한 거죠. 언덕 아래 숨기는 거죠. 거기서 숨다의 뜻이 된 겁니다. 숨을 은, 뭐 은닉한다, 은폐한다 할 때 쓰죠. 그 다음에 그늘음은 그늘음에서 음을 빌렸다. 오른쪽이 그늘음자고 그러니까 앞에 언덕부가 있죠. 언덕 밑에 있어서 그늘이 진다. 그래서 그늘음자가 되죠. 주로 뭡니까? 산의 북쪽이죠. 그래서 어둡다, 뭐 그늘이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음지
녹음, 음덕 양보 이럴 때 쓰이죠. 예. 여기에 있는 언덕부로 구성된 자는 모두 형성자죠. 언덕아, 변양, 집원, 수물은, 그늘음. 예. 자, 언덕부로 구성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막을장은 글장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렇죠? 예. 언덕부는 높고 낮은 험한 언덕이죠. 그래서 이게 언덕이 있으니까 막을장이 되죠. 장애자 할 때 쓰죠. 예. 보장한다 할 때도 쓰고, 예. 막을장, 언덕으로 막는다. 그다음 즈음제는 제사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예. 원래 양쪽 뭡니까? 양쪽 담장을 서로 합해서 묶다 해서 즈음, 언덕을 양쪽 담장을 묶는 데서 즈음, 사이 이런 뜻이 된 거죠. 즈음제, 사이제, 뭐 실제, 국제, 뭐 일망무제 할 때 쓰죠. 덜제는 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본뜻은 원래 궁전의 청계 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다, 제거하다 이 뜻이 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나여지 나. 예, 나는 언덕 밑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예, 그런 뜻이 되죠. 예, 나자와 나자가 있고 나여자가 있죠. 또 나오자가 있습니다. 나여는 언덕 밑에 나는 제외시키고 나아는 나 옆에 여자애는 예쁠 아자죠. 내 여자니까 예쁜 거고 나오는 나오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내 나무니까 좋은 오동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보이죠. 덜제는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드러내다의 뜻이 됐다. 뭐 해제, 제외할 때 쓰죠. 진칠지는 술에 거가 들어가 있죠. 진칠진. 토산 앞에 언덕 앞에 세워진 전차죠. 원래는 전차는 뭡니까? 진을 치다는 뜻인데 이게 수레가 있으니까 전투 교전할 때 전투 대용으로 진을 치는 거죠. 막을장, 즈음제, 덜제, 진칠지는 언덕부 붓으로 구성된 자입니다. 자, 언덕부 붓으로 구성된 자가 애법 있죠. 배풀지는 원숭이 신에서 음을 빌렸다. 배풀지는 원숭이 신이면 뭡니까? 이 글자는 언덕부와 나무목과 원숭이 신이 이렇게 구성된 거죠. 원래는 이게 지명입니다. 지명. 중국 진국 있죠. 진나라. 이게 나중에 베풀다 또 성씨로도 이 진씨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베풀다의 뜻이 된 겁니다. 베풀진. 뭐 진열하다. 그 다음에 뭐 신진대사 할 때 쓰죠. 한알하는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렸죠. 머무를 간 한알 한자는 뜻을 잘 들어야 돼요. 한하다는 것은 제한하는 거죠. 제한. 또 이게 한알 한자 한스로 한이 맺혔다 할 때 원망하다 의 뜻이 한알 한자가 있죠. 그때 한알 한자는 앞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한스럽다. 이건 언덕부가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제한 한자죠. 제한할 한. 제한할 한, 한계한 이런 뜻입니다.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렸다. 머무를 간은 부수자고 눈이 한 곳에 딱 멈춰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한한. 그 다음 빠질 함은 함정함에 음을 빌린 형수자다. 언덕 밑에 함정이죠. 이게 밑에 털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빠질 함자가 됩니다. 함정을 뜻한다. 함몰됐다, 함락됐다 할 때 쓰죠. 험할 험은 다첨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다첨에서 음을 빌려서 험하다의 뜻이 된 거다. 언덕 밑에가 험한 거죠. 이 첨자가 들어간 글자가 형수자가 많죠. 앞에 사람인을 하면은 검소할 검, 나무목을 하면은 검사할 검, 말말을 하면은 시험험, 언덕부를 하면은 험할 험 이렇게 되죠. 베풀진, 한할 한, 제한한, 빠질 함,
험할 험은 언덕부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다음 미칠 이 붓자입니다. 예. 소전의 자형은 위에 또우죠. 손을 뜻하는 또우와 밑에 꼬리 미의 줄인 자, 밑에 꼬리 미의 줄인 자를 합한 글자로 손으로 꼬리를 잡기 위해 뒤에서 미친다. 에서 미치다의 뜻이 됩니다. 미치다는 것이 정신이 미친 게 아니고 다다랐다 이 말이죠. 우리 미칠 급 있죠. 미칠 급이 손이 막 앞 사람 잡을 듯한 모습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미칠 이는 손으로 다가와 있는 모습이죠. 예. 종래는 어찌 내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입니다. 예. 이 종래가 미칠 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종은 뭡니까? 하인이니까 뭐 일을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주로 뭐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예서할 때 쓰죠. 예서. 예서란 뭐냐면은 전서에서 예속된 말이죠. 근데 이 예서가 전서보다는 조금 글자의 획이 적고 빠른 글자죠. 예. 대표적인 글자가 우리가 현대라는 상호 보면은 글자가 한자로 예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노비인 정막이라는 사람이 소전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그래서 종례자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필이면 왜 종례를 썼는가?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노비 정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추측해 봅니다. 종례는 어찌 나에서 어찌 내 어찌 나 두 가지 뜻이죠. 어찌 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미칠 이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종례 3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세추. 세추는 세조와 비교되죠. 꽁지가 짧은 새입니다. 그러나 꽁지 짧은 새도 새에 통용되죠. 그래서 닭개자를 보면은 오른쪽에 세조를 써서 닭개를 하는데 세조 대신에 세추를 써도 닭개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옛 명칭 계림할 때 세조를 쓰기도 하고 세추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와 세추는 통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나는 진흙근에서 음을 빌렸다. 밑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밑에 한의를 연결되어 있어. 어떻게 일까요? 우리가 한나라 한자죠. 한나라 한수한 앞에 물수하면 한수 한자죠. 이거를 원래는 옆에 진흙근자와 물수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초서를 쓸 때는 전부 다 이 진흙근자 모양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울 나는 진흙근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원래는 지시조라는 새 이름인데 곤란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떠날리는 오른쪽에 왼쪽에 글자가 떠날리죠. 리에서 음을 빌린 거죠. 이 위에다가 위에 사람이란 뭡니까? 금수할 때 날짐승 금자죠.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죠. 원래는 떠날리로 구성되어 가지고 재앙을 만나다 해서 떠나다 의 뜻이 됩니다. 왜? 새 둥지가 다 부서졌으니까 또 떠나야 되겠죠. 떠날리, 이별, 이륙, 이산 가족 할 때 쓰죠. 자, 비록수는 오직류. 그러면 이게 벌레충 부수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비록수는 오직류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충과 소리를 나타내는 오직류로 이루어져서 일종의 도마뱀인데, 그죠? 뱀이잖아요. 벌레니까 도마뱀인데 비록이라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비록수. 문장에서 비록 숫자가 되면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하기 때문에 토가 나 혹은 라도라는 토가 들어가기도 하죠. 쌍쌍, 두 쌍. 요거는 지금 새가 몇 마리 있습니까? 두 마리죠. 두 마리를 한 손에 잡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새추 한 글자 밑에 또우를 하면은 새 한 마리를 잡고 있죠. 그걸 외짝척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또우가 두 개가 돼야 되겠죠. 한 개 더 생략됐죠. 그죠? 또 손 모양이 외짝척을 합쳐서 두 쌍인데 밑에는 또 오가 하나로서 새를 두 마리 한몫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두 쌍이 된 거죠. 그래서
간체자로 할 때는 밑에 또만 두 개 하면은 두 쌍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추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참 간체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번체자를 먼저 공부하고 간체자를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간체자가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은 이해하기는 대만에는 번체자를 쓰고 중국 사람은 간체자를 쓰는데 대만에 있는 교수들이 중국에 있는 교수 보고 간체자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추리로 잡아야 되니까 또 두 개자 쌍쌍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보면 바로 새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게 두 마리 들고 있는 것이니까 두 쌍이라고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번체자를 보면서 간체자를 같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해력도 빠르다. 어려울 난 떠날리 비록 수 쌍쌍은 모두 세추 부수로 구성된 자이다. 근데 세추 부수로 구성됐지만은 비록 숫자는 벌레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성된 자이죠.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오를 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언덕 아.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볕 양. 완전할 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집 원. 삼갈 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수물 은. 그늘 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늘 음. 글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막을 장. 제사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즈음제.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덜제. 술에 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진칠진. 원숭이 신에서 음을 빌린 언덕부 동력동 원숭이 신. 원숭이 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베풀진. 물을 간 혹은 괴이름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한계한 제한한. 그죠? 다음 빠질함에서 함정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빠질함. 다음 다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험할험. 어찌 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종래. 미칠 이 부수자죠. 그 다음 진흙근에서 앞에 진흙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어려울 난. 다음 떠날리. 여기 떠날리자죠. 떠날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떠날리. 새가 떠나는 거죠. 오직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비록수. 손에 두 마리의 새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쌍쌍. 그렇죠. 언덕 아, 볕 양, 집 원, 수물 은, 그늘 막을 장, 즈음 제, 덜 제, 진칠 진, 베풀 진, 제한 한, 빠질 함, 험할 험, 종 례, 어려울 난, 떠날 리, 비록 수, 쌍쌍.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